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3월 말 세탁 서비스 맡겨놨다가 다시 꺼냈던 패딩. 3월에 느닷없이 내린 한방눈에 금촌사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구온난화는 이게 무슨 지구온난화야! 얼어 죽겠구만. 그런데 이 현상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이래요. 지구의 북극과 중위도 사이의 기온차 때문에 생긴 제트기류가 그 사이에 빵빵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북극 기온이 올라가면서 중위도와의 기온차가 줄고 제트기류가 느슨해졌대요. 결국 북극 한파가 초콜릿 녹듯 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냥 오게 된 거죠. 3월에 한파 겪고 나니까 지구온난화가 내 얘기다 싶긴 하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유엔에서 지구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금은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지구 열대화다! 라고 경고할 정도예요. 실제로 작년이 산업화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했대요. 아침 저녁으로도 10도 이상 차이 나는데 1.5도 가지고 호들갑이다 싶잖아요. 그런데 지구 전체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건 좀 상황이 달라요. 파리 기후협정에서 진짜 이거 넘으면 큰일 난다, 난리 난다 싶어서 정해놓은 온도 상승폭이 1.5도인데 벌써 넘었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있어요. 혹시 해안도시에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2세한테 상속할 때는 되도록 팔라고 당부해야 할 것 같아요. 3세부터는 그게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해수면 상승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좁아지는데 노년층은 또 너무 더워서 육지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대요. 점점 살만한 땅덩이는 좁아지고 인구 밀도는 갈수록 높아지니까 범죄나 분쟁도 크게 늘고 서식지 잃은 야생동물들이 사람들 사는 곳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계속 창궐해요. 게다가 메탄가스 가득 담고 있는 북극의 영구동피층까지 녹으면 공룡의 멸종처럼 인간의 멸종은 시간 문제죠. 폭삭 망했수다도 아니고 정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환경론자들 보면 표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유난이다 싶기도 했거든요. 세상에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싶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좀 긴박하긴 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학계 중론이에요. 이미 뱉어낸 탄소를 회수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급한 대로 새로 배출하는 거라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끌어주면 그 안에 어떻게든 과학과 기술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코로나 터지고 백신 만들어질 때까지 방역수칙 지켜서 백신 만들 시간 벌어준 것처럼 말이죠. 전 세계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으로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과 다양한 흡수원에 의해 흡수되는 양이 같아져서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탄소 중립을 위해 너나 없이 팔걷고 나서는 지금 이 상황. 타주시는 어떨까요? 타주시가 생각보다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상당해요. 건물에서 쓰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인데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죠? 이 이야기는 뭐 파주시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일단 새로 짓는 공공 건축물은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고 있고 이미 지어놓은 노후된 건물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요. 주택 패시브 머시기? 이름이 꽤나 길기는 한데 쉽게 말해서 오래된 주택의 조명을 LED로 교체해주고 낡은 창호나 오래된 보일러 같은 환경들을 싹 바꿔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거예요. 2030년 감축 목표를 정해놨는데 2018년 배출량 대비 48.8% 감축하는 게 목표래요. 여러분, 탄소 포인트제 들어보셨어요?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걸로 해볼만 해요. 가정, 사업용 건물에서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그 감축률에 따라서 지원금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거를 내가 분과금을 낼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요즘같이 어려울 때 주머니도 지키고 환경도 지키고 나의 자부심까지 지킬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많지만 사실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게 수송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해서 석탄열차 연상시키는 노후차를 줄이고 있고요. 수소버스 통학 차량을 만들고 공무용 전기차를 시민들과 공유해서 친환경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있어요. 또 친환경 대중교통을 늘려서 내연기관 차량용을 줄이게 하고 있죠. 수요 응답버스, 똑버스도 같은 맥락이고 자전거 타라고 자전거 도로보수도 계속하고 있어요. 저놈의 공무원들은 맨날 세금 가지고 땅만 판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자전거 도로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주시는 미니 수소 도시라는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가축 분뇨나 음식물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수소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현대화시킨다는 거예요. 미니 수소 도시 봉황리, 뭔가 드라마 이름 같죠? 아무튼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홍보해달래요.
바이오가스의 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생산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미니 수소 도시랍니다. 이렇게요. 온난화로 힘들어진 지구가 보내는 SOS,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시간을 벌고 있는 그들, 아무것도 손쓰지 못하는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후손이 우리를 원망하지 않도록 이제는 이러한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돌아봐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탄소 포인트제는 이참에 정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